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문고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귀가 되고 또 마음이 되어주기 위해 이렇게 문고리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는 문고리의 진행을 담당하고 또 약수교회 청소년부를 담당하고 있는 오광진 전도사라고 합니다. 제 옆에는 오늘 새로운 멘토분이 함께 해주셨는데요. 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교구하는 짱쌤 장준호 선생님입니다. 굉장히 옆에서 또 많이 봐주시고 지금까지 문고리 사실 저희 이 촬영의 전반적인 그런 것들을 많이 도와주시고 또 감독해주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옆에 계신 장준호 선생님이신데요. 저희 이번에 함께 또 멘토로 출연해 주신 만큼 여러분과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첫 번째 질문으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첫 번째 질문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질문이에요. 자꾸만 고집을 부리는 친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두 번은 계속 져주는 셈 치고 넘어가는데 가끔은 틀린 이야기를 가지고 맞다고 계속 우길 때가 있어요. 나중에 자기가 틀린 걸 알면 미안하다고 몰랐다고 하는데 그 전까지 계속 자기가 맞다고 우겨서 어쩔 때는 친구를 믿었다가 실수를 하게 된 적도 있어요. 자기 생각만 자꾸 우기는 이 친구의 습관을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어요. 저는 그냥 일단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제가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생각이 나기는 해요. 그때는 이제 아빠라는 권위, 그다음에 제가 이제 평소에는 되게 유한데 집에서 이제 살짝 뭐 무서울 때가 있어요. 네네네. 이렇게 화날 때 이렇게 굉장히 무서워지는데 저는 이제 우리 애들한테 늘 어렸을 때부터 했던 얘기가 찡찡거리는 거 아빠가 제일 싫어해. 그래서 찡찡거리면은 막 그 인사 조금 화가 난 그러니까 연기를 하는 거죠. 화를 내진 않아요. 화가 난 연기를 하면 우리 아이들이 안 하게 돼서 그래서 약간 누를 수 있는 위치의 사람이 명확하게 이렇게 하는 건 아니야? 혹은 뭐 이렇게 하는 건 내가 싫어. 뭐 이런 식으로 막아주면은 이게 내가 잘못된 걸 거야라고 느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네요. 네, 저는 이 친구가 굉장히 힘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고집을 자꾸 부리니까. 근데 이 친구의 마음이 굉장히 저는 귀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그래도 이 친구랑 어떻게든 좋은 관계를 유지를 계속하고 그리고 이 친구의 와 계속 소통을 하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한두 번은 져주는 셈 치고 넘어간대요. 이 마음 자체가 굉장히 좋은 마음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저 같으면 못할 것 같아요. 네, 계속 이렇게 한두 번은 져주는 셈 치고 이렇게 넘어가는 것도 그 관계를 잘 유지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지만 가끔씩은 너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틀릴 수도 있어라고 살짝 돌려서 이야기를 해주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너의 의견도 맞지만 나는 이렇게 생각해 라는 식으로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고 또 그 두 가지의 의견이 서로 같이 꼭 하나만 맞고 하나는 틀리다가 아니라 두 가지가 같이 존재할 수 있구나라는 거를 이야기하다 보면 이 친구도 상대방의 이야기를 조금은 수용할 수 있고 자기 이야기도 수용해주는 친구의 그런 마음을 또 경험할 수 있고 이렇게 서로 소통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또 다른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요. 네네. 이런 이제 고집을 부리고 이런 자기 주장을 많이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런 고집 때문에 뭐 예를 들면 틀린 주장, 틀린 정보 때문에 옆에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그쵸, 종종 그쵸. 있거든요. 네. 이 친구가 그런 주장을 하거나 그런 이야기를 할 때 다른 사람이 너 때문에 피해를 본다. 라고 하는 거를 알려주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고쳐준다 하면은 그거는 너한테 손해가 돼. 네가 이런 피해를 봐? 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해 줄 수 있으면 스스로 좀 그런 고집 피움을 깨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요. 스스로 깨닫게 하는 방법 네. 그것도 굉장히 좋은 지혜로운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너무 이 친구의 말을 듣고 그것대로만 이렇게 살려고 하기보다는 이 친구가 하는 말에 대해서
하나의 오피니언, 그냥 하나의 의견이다, 친구의 생각이다라는 거를 좀 가볍게 받아들일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친구의 말이 정답이다. 아, 이 친구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 또 막상 현실에서는 그게 아닌 것 같고 하면 현실과 친구의 말 사이에서 갈등이 있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 친구의 말이 꼭 정답이다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그냥 하나의 의견이고 나는 또 다른 의견을 갖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서로 소통을 한다면 친구가 아무리 자기의 의견을 고집을 부리고 주장을 한다라고 느껴져도 그 친구의 생각과 그 친구의 의견이다라는 것으로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 나한테 맞는 사람만 만날 수는 없거든요. 어떤 사람은 자기 의견이 너무나도 없어가지고 매번 내가 선택을 해줘야 되는 사람을 만날 때도 있고 어쩔 때는 자기 주장이 너무나 강해서 내 것을 계속해서 양보해야 되는 친구를 만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두 친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경험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하면서 이렇게 지낼 수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고집을 너무 어떻게 하면 꺾을까라는 생각하기보다는 이 친구가 고집이 세니까 내가 내 의견을 조금 조심스럽게 말할 필요는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보고 또 이 친구와 이야기를 계속해서 어떠한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것을 너무 마음 깊이 받아들이지는 말고 이 친구의 생각과 의견이 이럴 수도 있구나 라고 가볍게 받아들인다면 이 관계도 계속 유지가 될 수 있고 소통을 하는 것도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좋은 관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두 번째 고민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멘토 선생님께서 한번 읽어주세요. 저도 공부를 잘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 친구들은 별로 공부하는 것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부터라도 정신 차려서 잘하고 싶은데 친구들이랑 있다 보면 그게 잘 안 돼요. 성적도 심각한 수준이고 혼자서 할 자신도 없는데 무엇부터 해야 공부를 잘 할 수 있을까요? 네, 질문이네요. 네, 참, 이 공부를 잘하고 싶다는 마음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마음이 아닌가 싶어요. 학생이라면 누구나 나도 공부를 잘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이 등수에 상관없이 심지어 1등들도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조금 더 공부를 잘하고 싶다. 나는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틀리지 않을 수 있을까? 이런 현상들이 보여주는 반증이 있다면 이 공부라는 것 자체가 사람이 완벽할 수 없고 매번 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를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현상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공부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는 이런 학생, 이 질문에 있어서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친구들은 별로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 이 친구는 자기가 공부를 뭔가 하고 싶어 하는 이제 마음이 생기니까 친구들하고 같이 하고 싶은 거예요. 같이 하고 싶은데 문제는 친구들은 관심이 없는 거죠. 이럴 때는 일단 그 친구들하고는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좀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하고 공부를 하기 싫은데 공부를 같이 하려고 하면은 서로 부딪힐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서로 집중이 잘 안 되니까 일단은 그 친구들하고는 노는 데 집중을 하고 일단 공부할 수 있는 다른 길을 다른 방법을 찾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 친구들끼리 모이면은 그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항상 형성해 왔고 항상 그 모였을 때 느꼈던 그 분위기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 친구들도 한편으로는 나도 공부해야 되는데 나도 공부를 잘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친구들끼리 모이면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분위기가 항상 우리는 재밌게 놀았었고 공부보다는 같이 하는 무언가가 있었고 그런 분위기에 휩쓸리다 보니까 시간은 또 흘러가고 이런 분위기가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또 질문자분은 내 친구들은 별로 공부에 관심이 없구나 라고 느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저는 이 친구 지금 질문해 주신 분께서 그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는 무언가 분위기를 만들어 보는 거는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봤거든요. 우리가 모였을 때 항상 무언가 분위기를 주도하고 그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사람은 누구나 있잖아요. 항상 그 어떠한 모임이라도 있는데 이 질문자분께서 조금 용기를 가지고 어떤 분위기 메이커가 돼서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보자 라는 식으로 유도를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만약에 그게 정말 불가능할 것 같은 상황이다, 그리고 우리끼리 해서는 이 성적이 올라갈 수가 없다, 뭐 그런 생각을 한다면 공부 잘하는 친구와 함께 같이 어울려 보는 것도 저는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멘토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노는 친구 따로, 같이 공부하는 친구 따로, 이렇게 하는 듯이 내가 공부를 배울 수 있는 친구를 한 명 선정을 해서 그 친구에게 이것저것 같이 공부를 하고, 또 같이 공부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하고 배울 수 있으면 참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생각이 나네요. 제가 고등학교, 그러니까 고3 때 저희 교회 안에 이 동기들이 있거든요. 동기들하고 고등부 예배가 끝나면 같이 이 남산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같이, 그러니까 도서관 같은, 그러니까 이게 여기는 공부하는 데야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를 갖고 있는 곳에 같이 가서 무엇인가를 시도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진짜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아예 그냥 만났던 장소를 변경해가지고 공부하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는 그런 곳에 가서 같이 공부를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공부를 시작했어요. 제가 고2 말 때까지 거의 뭐 하위 몇 % 안에 제가 들었거든요. 진짜 공부를 안 하고, 제 친구들도 공부에는 그렇게 관심이 없었어요. 잘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그렇다고 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맨날 하위권은 우리의 몫이었고, 하지만 어느 순간 상위권을 가야 한다, 공부를 잘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저도 이렇게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 친구들을 멀리하거나 이렇게 떼어내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제가 했던 방법은 같은 반 중에 공부를 잘하는 친구를 무조건 찾아갔어요, 저는. 그래가지고 쉬는 시간마다 찾아가서 정말 귀찮게 할 정도로 막 이것저것 물어보기도 하고, 또 먹을 거를 가끔 이렇게 갖다 바치기도 하고 하면서 그 친구랑 관계를 형성했더니 나중에는 그 친구와 저와 있는 시간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관계 속에서 저절로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는 시간들도 많아지고, 제 친구들도 이 친구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같이 공부를 하게 되는 이런 경험을 하면서 고3 때는 성적이 많이 올랐던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혼자서 할 자신이 없고 우리끼리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장소를 옮기면서도 한번 분위기 전환을 시도해 보고, 또 공부 잘하는 새로운 친구를 이렇게 사귀고 관계를 형성하면서 그 친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상당히 좋은 그런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공부를 잘해야 돼라고 생각을 하면 일단 전 과목을 생각을 하잖아요. 아, 그쵸. 전 과목을 잘해야 돼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보다는 어쨌든 전 과목 중에서 다 못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혹은 다 관심이 없지는 않을 거예요. 그 중에서 특별히 관심 있는 과목이나 내가 그래도 조금 더 잘할 수 있어 하는 과목이 하나 있을 건데, 그 과목을 먼저 공부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한번 내봐요. 그래서 그 과목을 그래도 조금 성적이 오른다든지 아니면 좀 더 잘할 수 있게 된다든지 자신감이 붙으면 다른 과목에도 이렇게 연쇄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굉장히 좋은 방법을 많이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참 공부를 잘하기란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공부는 평생 해야 하는 거고, 그 고민이 가장 극심할 때가 또 이 학생의 시기인 것 같고, 그래서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가 가장 심각한 지금 시기를 보내고 있지 않나, 이런 걱정도 한편으로 드는데요. 이 질문자분께서도 충분히 잘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부는 누구나 열심히 노력하면 그만큼에 대한 보상이 따라오게 되어 있고, 또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기보다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가 좋아하는 과목 위주로 먼저 재미를 붙여 나간다면 조금씩 성적이 올라서 나중에는 이 공부에 대한 고민이 조금은 줄어들고, 그리고 조금은 목표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여러가지 마음의 고민들과 사연들을 함께 이렇게 나누고 또 마음을 함께 나누어 보았는데요. 선생님은 어떠셨어요?
첫 출연이라 보는 거하고 이렇게 앉아서 말하는 거하고 다르네요. 어렵네요. 많이 다르죠. 네. 그래도 제가 드린 이제 솔루션은 아니지만 그래도 의견을 한번 실행해보고 그다음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시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제가 매주 말씀드리지만 저희도 여전히 고민을 하고 있는 단계에 있고 여전히 많은 고민들 속에서 여전히 해답을 찾지 못한 채로 그렇게 노력을 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이 고민을 갖고 있는 만큼 저희도 또 고민이 있고 우리가 답을 못 찾는 만큼 여러분도 또 답을 찾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정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렇게 서로 고민을 함께 나누고 서로의 생각을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힘차게 또 새로운 힘을 받아 살아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띄워드리는 것으로 오늘의 영상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도 힘내시고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